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 건데 그러나 반대표보다는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결과입니다. 먼저 김건휘 기자입니다.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39, 반대 138, 가결에 필요한 찬성 149표에 10표 모자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11일 만에 부결됐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고작 10표가 모자라 간신히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오히려 반대보다 한 표 많았습니다. 작년 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때는 찬성이 101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그때보다 찬성이 40표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다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심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이탈표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대답은 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국 방탄으로 이재명의 강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과는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가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가표가 더 많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부결은 됐지만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대표가 138표 나왔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만 최소 31표, 민주당 성향을 합하면 최소 37표가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손한을 기자입니다. 투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습니다. 양당은 의원총회에서 표 단속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셔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양식을 걸고 표결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3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얼마 안 걸렸지만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검표위원들이 논란을 벌였고 의장석에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흘림체로 쓴 글씨를 놓고 반대표로 분류할지 무효표로 분류할지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냐 또는 무효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들 그런 중간 영역의 표가 2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이탈표가 예상보다 꽤 많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든 민주당 지도부의 표정은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논란 끝에 발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석수 169석에 체포동의안 반대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1석,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5석을 합하면 175표입니다. 최소 37표가 기권, 무효, 심지어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지만 예상 밖으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차례로 올랐습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시민들에게 당군 일에 최대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쫓아 사법 사냥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연단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토착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5분 가까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겨눈 압수수색만 322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무죄 정황만 넘쳐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창과 방패의 대결,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대장동 등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180도 정반대였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장관은 특히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시민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이 각종 인허가의 대가인지도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만한 관내기업차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장관의 창끝이 이 대표의 방패를 뚫은 셈이 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 내 이탈표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선 물론 정치적으로도 코너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에 심사조차 진행할 수 없게 돼서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아슬아슬한 표차이 덕분에 수사에 힘이 더 실렸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김지인 기자가 전망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토착비리라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검찰총장인 제가 더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의 신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며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보강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두 줄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회 부결통지 공문이 법원에 전달되면 이 대표 구속영장은 신문 없이 기각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체포동의안 찬성이 더 많았던 표결 결과를 두고 수사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권과 무효표를 합친 20표는 분명 이탈표일 텐데 민주당 의원 일부가 검찰 논리에 설득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일단 불구속 기소할지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면 428억 원 약정설 등 추가 범죄 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혐의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시작한 뒤 나중에 이들 사건 수사를 토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치팀 박윤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장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개표를 해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장담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은커녕 간신히 부결이 됐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데 네. 오늘 전원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5명입니다. 모두 합하면 부결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 그렇습니다. 네. 모두 합하면 175표입니다. 일부 이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170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유력했는데 그렇죠. 결과는 138표였습니다. 최소한 37표가 이탈을 했다는 뜻입니다. 네. 개표 과정에서 판단이 애매한 2표 때문에 1시간 넘게 논란이 빚어졌었는데요. 네.
기자들이 이제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다시 돌이켜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두 표조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절실했다라고 읽힙니다. 그랬군요. 자,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저희가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에 기자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에게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친 이재명계 그리고 비이재명계 할 거 없이 모두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 친 이재명계 의원은 완전 순진했다. 앞에서는 방심하게 하고 뒤에서 뭉쳐서 가결로 협박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아무 말 안 하다가 전혀 예상 못했다. 네. 힘든 일이 생겨도 이제 서로 지켜주지 않겠구나. 배신감이 든다. 배신감.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표현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네. 비이재명계도 놀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원은 무겁고 두려운 집단적 의사 표현이다. 네. 버티면 다음번에는 가결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로 볼 때 민주당은 앞으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거 이탈표가 나온 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총선이 이제 1년 남짓 남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겠다는 생각과 불안이 퍼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현실화되는 어떤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부결표 숫자보다는 네. 부결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당의 분열을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놓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제 내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부결을 장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민주당의 균열을 촉발시킨 셈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당내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반격 카드로 준비했던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 이른바 쌍특검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